안녕하십니까. BTS 팀 원나면 아이오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장님들 앞에 서는 게 3달 만이더라고요. 저번에 했을 때가 3달이 딱 됐길래 그렇게 시간이 지났나? 근데 이걸 알게 된 계기가 유튜브에 제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제 여자친구가 그걸 본 거죠.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봤대요. 근데 보통 저희는 서로 좋은 얘기만 하는 편인데 오빠 왜 이렇게 못했어? 이러더라고요. 무슨 의미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오빠의 오빠의 매력이 너무 못 묻어난 것 같아. 그래서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봤거든요. 유튜브 올라온 건 알고 있었어도 뭔가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는데 그때 거의 뭐 소리를 질러가면서 둘이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제 친구 그리고 형들이 한 2분 정도 오시는데 그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래서 일정을 오늘로 좀 땡길 수 있지 않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보통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일정을 못 바꿔서 오늘 또 보현이가 나왔거든요. 보현이가 저를 통해서 들어온 친구인데 그래서 그냥 오늘 해야겠다. 내가 나중에 그 사람들 따로 해주면 되지 아니면 또 한번 무대에 올라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보현이가 저번 주에 뭐 한 6살 때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도 한 이틀 써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자 이제 제가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스토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건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저번보다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번엔 요거의 한 절반 정도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희 팀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제가 제 삶 속에서 이제 박기찬 대표님이 말씀하신 시크릿 이게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100번 쓰기를 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2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3번째 리플은 무엇인가, 4번째는 트레이딩인데요. 2번, 3번을 굳이 넣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표님들께서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을 알릴 때 비트코인이 과연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알리고 계신가? 이런 게 조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오를 건 알겠어. 이게 암호화폐인지는 알겠어. 근데 얘가 어떻게 세상에 나타났고 어떻게 금액이 오를 거에 대한 인지가 아직은 저도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분들이 계실 수 있다 생각을 해서 한번 그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골프 쳤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골프 쳤었고요. 저는 지금껏 살면서 누가 저에게 너 인생에서 뭐 하나를 위해 모든 걸 불태워본 적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만큼은 제 모든 걸 진짜 불태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게 제가 정말 뉴질랜드에서 프로로 꿈꾸고 사실 군대도 저는 아시안게임 우승에서 안 갈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골프를 늦게 시작했거든요. 20살에 골프를 시작해서 군대라는 문제가 가장 가까웠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겨내려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타인으로 인해 골프를 못 치게 됐습니다. 제가 제 의사로 못 치게 됐으면 그나마 그렇게까지 우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떠한 경위로 못 치게 됐고 저는 그때 가장 큰 좌절감을 느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고시원에 살면서 골프를 쳤었어요. 제가 집안이 막 엄청 넉넉하지는 못했고 골프와 알바를 병행하며 골프장 비용은 제가 내고 이제 제가 먹는 밥이나 뭐 고시원 비용은 아버지가 내주시면서 제가 생활을 했었었는데요. 그렇게 못하게 되고 고시원의 계약 만료 기간이 한 1주 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한 게 천장보기밖에 없었어요. 누워서 뭐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 여태껏 저는 그 한 3년 정도를 준비했었는데요. 남들의 30년과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잠을 4시간밖에 안 잤고 남은 시간 알바, 남은 시간 연습을 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는 게 어떠한 도움이 나에게 앞으로 될까? 이 생각이 들어 그냥 깔끔하게 못하게 된 건 못하게 된 거니까 뭐라도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강민성 아이와 함께 20대 절반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그냥 같이 일을 했다는 뜻이고요. 저희는 민성이랑 캐디서부터 같이 시작을 했고요. 캐디를 하다가 캐디가 아시다시피 급여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일할 때 당시에는 세금도 없었고 일단 남자 캐디의 기준에는 수명이 짧죠. 얼마 이 일을 못한다는 것도 있었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젊음을 과연 이 돈 때문에 허비하는 것이 맞은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민성이랑 경주까지 내려가서 누수 탐지를 배웁니다. 근데 이때 학원비가 2주였는데 500만 원이었어요. 나름 큰 결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나는 저희 명함이고요. 옷도 맞춰서 일도 해보려고 했고 뭐 뒤에 보이는 차도 저희가 사가지고 다 누수 장비에 맞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로 꼭 일어나자 이런 느낌의 사진을 찍었던 것들인데 이게 생각처럼 쉽나요? 누수를 하신다는 분들이 보통 10년 혹은 그 이상의 아버지부터 따라다녀서 배웠다든지 혹은 보통 배우시는 분들이 누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밑에서 돈을 안 받고
한 3년가량을 배워야 본인이 누수를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현실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다른 걸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내가 이걸로 몇 년을 허비한다면 그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미래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영업을 처음에 하게 됐을 때는 저는 월급쟁이가, 여기서 월급쟁이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월급쟁이에 대한 시선이 좋지 못해요. 왜냐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 안정적인가요? 월급에 한계가 있는 게 안정적일까요? 지출은 한계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떠한 큰 사고가 나서 제가 무언가를 도와주게 됐을 때,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월급이 한정적이라면 그게 안정적인 수입인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월급이 안정적인 건 내 월급에 한계가 없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하게 된 영업은 부동산 영업이었어요. 중개 보조인이죠. 이제 민성이와 함께 부동산 여러 군데 임장도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는데, 이것도 돈이 꽤 됐습니다. 저희가 영업을 아무래도 좀 하나 봐요. 저랑 민성이 영업을 못하는 편은 아니라서 벌이는 꽤 됐지만 이때도 들었던 생각이, 이거 비전 없잖아. 영업 좋아. 이제 영업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어. 근데 이거 내가 앞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그만두면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간 것이 KS 오토플랜이라고 장기 렌트 리스 회사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1, 2위 다투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업사원은 스펙을 안 봐요. 열정만 봅니다. 너가 정말 열심히 할 열정이 있는지 그걸 보는데요. 그때 저희는 민성이와 장기 렌트 리스 영업을 하면서 제가 한 달에 10대도 팔아봤어요. 민성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마 이쪽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달에 10대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팔아봤고, 뭐 경주도 가보고 구미도 가보고 우리나라 전국을 다 돌면서 영업을 해봤는데, 이때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여기는 나름 저에게 제시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팀장을 달게 되면 그 팀원들의 매출에 퍼센테이지 회사에서 따로 인센티브가 나가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팀장을 달고 내가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걸 위해 민성을 열심히 했었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느끼는 철학 중에 하나는, 대표자는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밑에 애들에게 비전을 줬으면 그 비전에 대한 기여는 확실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바꿔서는 안 된다. 근데 이 회사는 계속 말이 바뀌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팀장이 갈 수 있다, 혹은 팀장이 갔을 때 강등이 없다, 이런 얘기들로 처음에 사람들을 모으고 점점 이제 살아남기 힘든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저희한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거를 계속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겁니다. 한 1년 정도 했는데요. 이때도 돈은 꽤 잘 벌었어요. 저희 나이 또래에 비해서 많이 벌었었는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벌면 뭐예요? 비전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나는 결국 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남의 회사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남이 내 회사의 돈을 벌 수 있게끔 내 사업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고 돌아 골프로 돌아왔는데요. 이때도 계속 골프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플랫킷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우측에 보시면 저 선수가 저스틴 로즈라는 선수예요. 근데 원래 이 플랫킷이라는 브랜드가 인지도가 미국에서도 바닥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도 모르는 수준의 인지도였는데요. 이 선수가 어느 날 이 그립을 끼고 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와 비전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브랜드를 좀 유심 잘 보게 돼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앞으로는 뭐 모자도 생산하고 우리도 생산하면서 발전이 있겠구나. 근데 얘네가 그 이후에 어떤 행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포토 그립 이후에 어떤 제품도 안 나오길래, 제가 4개월, 사실은 6개월인데 실제 연락이 닿기 시작했던 게 4개월이라 4개월 동안 계속 연락을 해요. 전화는 안 받습니다. 메일도 2주에 한 번 답장 와요. 나 너네 심볼, 너네 마크 가지고 내 사업 해보고 싶어. 내가 이걸로 굿즈 만들어줄게. 너네한테 만들어서 보내줄게. 내가 이걸로 너네 매출 올려줄게. 로열티도 받으면 되잖아. 이런 느낌의 얘기를 거의 6개월간 했어요. 근데 매번 돌아온 대답은, 아직 위에 사람들과 얘기가 안 됐어. 우리 지금 명절이야. 제가 그래서 정확히 4개월 차 되는 달에, 나 갈게 니네 회사. 나 미국 갈게. 나 영어 할 수 있으니까 나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답장도 한 달 뒤에 왔어요. 아니야, 너가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로부터 2주 지나고, 나 이제 마지막이야. 나 너네 이거 나 안 들어주면 나 다른 거 할 거야. 근데 너네 나랑 같이 일하는 거 너네 손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답장이 거의 바로 왔어요. 처음이었거든요. 바로 와서 오케이 하자, 해보자. 이렇게 돼서 제가 이 라이센스를 받아와서 한국에서 장사를 하게 돼요.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상품들인데요. 이때도 하나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 원소스 멀티유즈 계약이라고, 보통 한 브랜드에서는 제가 뭐 의류면 의류, 모자면 모자, 이렇게 하나만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원소스 원유즈 계약인데요.
저는 이 회사와 원소스 멀티유즈 계약을 했습니다. 모자 이외에 너가 이제 퍼터 그립과 등산복을 제외한 모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도 돼. 이런 권한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모자를 생산했고 의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경기가 안 좋은 건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골프거든요. 골프는 원래 시초는 귀족 스포츠였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경기고 뭐고 크게 안 탔어요. 근데 요새는 점점 진입 연령층도 낮아지고 많이 금액도 뭐 캐디분들 안 계신 노캐디 골프장도 있기 때문에 많이 낮아짐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유입 많이 돼야 영한 브랜드인 제가 많이 수익이 나겠다 생각을 했었지만 코로나 때 한번 터지고 한번 엄청 크게 확장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다 빠지면서 골프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다른 쪽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골프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는 파크 골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김주미 아이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물이 지나갈 때 거기 앉아만 있으면 흘러간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저희 EX가 저에게 주는 비전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금 골프의 흐름이 파크 골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흐름에 앉아만 있으면 나 돈 벌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고 돈을 벌었습니다. 파크 골프를 제가 중국에서 OEM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게 이제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그걸로 돈을 좀 벌이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이때는 민성이와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크 골프로 벌이가 좀 되니까 민성이를 챙겨가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저 혼자만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민성이에게 연락을 합니다. 여기 카페로 와라. 이제 민성이가 왔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브랜드 비전을 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플래킷이라는 브랜드를 가져왔고 파크 골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너무 잘 돼서 너에게도 좋은 조건의 영업직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표정이 거의 안 듣는 표정이에요. 뭐지? 이게 왜 내 말 안 듣지? 원래 민성이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민성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 캐디 할 때 리플 모으셨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리플 400원 때부터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리플에 대한 확신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애들에게 리플 사라.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1000만 있어? 900만 원 리플 사.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어요. 근데 들은 사람 유일하게 제 여자친구 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그때 샀던 250이 2,500까지 갔었어요. 근데 뭐 그런 것처럼 민성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코인 좀 아시잖아요. 이러길래 선물 거래도 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뭐 선물 거래도 해봤다. 군대 전역하고 잠깐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노동적인 수익으로는 답이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트레이딩을 좀 공부를 해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성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 근데 만약에 코인이 오를지 내릴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신가요? 한 10초 듣고 개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코인 시장은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 잃어요. 누군가 잃어야 누군가 돈을 버는 시장이었고 돈을 잃는 건 보통 저희 같은 소자본의 개미들, 돈을 버는 건 보통 기관 투자자들인 고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뭣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저와의 민성이와의 관계가 저는 워낙에 제 주장이 강하고 민성이는 포용하는 능력이 강해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민성이는 다 용서를 해주는 편이고 저는 불같이 화를 내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잘못하지 않은 일로 화를 내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제가 오해했던 거라면 바로 사과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민성이가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거절을 하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3주를 더 얘기합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나한테. 그래서 그때 처음 얘기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한다.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너 여기 앉아있을 때 아니야. 빨리 가서 어머니 말려. 너 여기서 나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가서 어머니 말려라. 그리고 3주가 되던 때 민성이가 얘기한 걸 듣고 제가 오케이 너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가 그 본사인가 뭔가 한번 가볼게. 이렇게 해서 본사에 가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가 3분씩 앉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마 저기 뒤쪽에 맨 왼쪽 자리에 앉았었어요. 맨 왼쪽 라인. 근데 그때 느꼈던 느낌이 제 옆에 어르신이 지금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르신이 한 번 앉아 계셨는데 그 어르신이 옆에 어르신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야 어제 효소로 3퍼 먹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제가 지금 아픔 보고 있지만 모든 시선이 지금 이쪽에 가 있어요. 이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계신 어르신의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아 어제 내가 좀 더 기다렸다가 3퍼 먹었어야 되는데 2퍼밖에 못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여기 그때도 한 100여 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 하나 소비자고 지금 여기라고 했나? 이거 지금 트루먼 쇼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인상 팍 쓰고 팔짱 끼고 어디 한번 사기 쳐봐라 난 그거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제가 3번 정도 미팅을 더 나오고 민성이랑 그래 너희 어머님이 어차피 이미 결제해 놓으셨으니까 해보기는 해보자. 내가 겪어보자 직접. 남들 말 들을 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 주 월요일 날 제 10만 원이 30만 원이 돼요.
금요일에 3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20만 원을 벌었다는 게 아닌 내 자산이 3배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 100만 원이 450이 됩니다. 세상이 공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 2천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4,400이 됩니다. 그때 민성이 발표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포르쉐 지나가잖아요. 저희 그러면 저 한 달이면 되냐? 이런 얘기 하고 다녔어요. 야, 우리 한 달이면 저거 사잖아.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근데 뭐 그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아끼는 사업까지 미뤄두고 지금 EX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안 드리려 했지만 전 이 일 했어도 A3 정도의 돈은 벌었어요. 달마다 A3 정도 돈을 벌었고 그 이상도 목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멀리 본 거죠. 내가 과연 많은 자본을 투자할수록 내 사업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의장님과 차를 한잔 했거든요. 의장님께서 시간이 된다고 해서 결혼식 있었는데 빼고 왔습니다. 축의금만 보내고 왔어요. 와서 의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이뤄야 될 꿈이 뭐고 거기에 대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무엇이냐. 저는 이 두 개의 답을 이거라고 했어요. 내 꿈은 이거고 내 대가는 이거예요. 내 꿈은 이거지만 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대가 지불을 이걸로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 하이레벨에 가서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면 내 사업은 언제든 일으킬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아무래도 제가 하던 일을 계속했으면 더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박희찬 대표님이 저에게 주신 게 이 책이었어요. 이 책에 관한 얘기도 조금 저 자신이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저 이 책 받고 괜히 받았다 생각했어요. 이거 수요일날 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가 뭐 영업해야 된다는 핑계, 트레이딩 해야 된다는 핑계로 미뤘어요. 책 읽는 걸. 그리고 그 화요일이 됐을 때 이제 내일인 거죠. 그날 기준으로 화요일이 됐을 때 미팅 2개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22시인 거예요. 스트레스를 막 받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걸 왜 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한 말과 사람과의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읽어야지. 약속했는데 박희찬 대표님께서 이게 아무리 뭐 10,000원, 20,000원이 50건 이렇게 사면 적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그 돈을 선뜻 투자하신 건 이유가 있겠지. 뭔가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지. 이 생각을 하고 여전히 스트레스 받는 느낌으로 책을 딱 누워서 펴니다. 3페이지 봤어요. 책이 얼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안 된다.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책을 읽습니다. 똑같이 졸려요. 안 돼. 서서 읽습니다. 졸려요.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 나갔습니다. 신발 신고 밖에 나가서 찬바람 맞으면서 읽었어요. 중반부 될 때까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거 왜 읽고 있지? 이런 생각하면서 읽다가 중반부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읽어야겠더라고요. 억지로가 아닌 내가 이거 읽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집으로 들어갑니다. 누워요. 잠 안 옵니다. 내가 이걸 읽어야 되니까. 이 시크릿이 주는 이유 아마 다 읽으셨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되는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말하고 다닌 이야기가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는 사실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 내가 이 상황이 지금 안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아 이 상황 너무 안 좋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시면 그게 오는 거예요. 이 상황 어떡하지가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 별거 아닌데? 내가 이거 이미 해결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면 그 상황은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 뜻을 박희찬 대표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밤 12시였는데 어머니가 안 주무시더라고요. 웬일인지 몰라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갑니다. 엄마 내가 3년 안에 돈 걱정 안 하게 해줄게.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희 엄마는 회색 부자 스타일이세요. 본인이 노동으로 번 돈만 돈이라 생각하시는 분인데 뭐 너가 나에게 그런 말 하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 웬만하면 남들한테 하지 마. 너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을 때 너가 실제로 이뤄내지 못한다면 너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밖에 안 돼. 어머니가 왜 그 말 하셨는지도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많이 하셨어요. 잘 될 때는 엄청 잘 됐었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안 되고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시는 중인데 저희 아빠가 그런 얘기를 맨날 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걸 봤는데 안 됐으니 안 하고 다니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딱 그 얘기 했어요. 엄마 아버지께서 하시고 다니는 말씀이 저로 인해 현실이 될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얘기했고 그 이후로 엄마가 뭐 너가 어떤 걸 통해서 그런 걸 느끼게 됐냐 했을 때 책을 보여드렸고 어머니도 그 책을 읽으시고 제 말을 이해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100번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간절해서? 맞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한우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로 8일차예요. 제가 영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절을 당해요. 거절당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때 100번 쓰게 해요. 그럼 제 목표 확실해집니다.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거절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언젠가 다시 오실 수 있어요. 그때 만약에 오늘 막 3번 거절당했다. 그럼 300번 쓰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본인 목표가 확실해집니다. 전 그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혹시 그때 직접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이 사진이 뭐냐면 제 동생 이제 보현이가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거 김하루 대표님이 찍어주신 사진이거든요. 파트너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리더의 시작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쟤를 저런 눈빛으로 보네. 저한테 보현이는 금쪽이 같은 동생이었어요. 왜냐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알기도 했고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것도 물론 저도 있었겠지만 보현이가 그런 행동을 했던 걸 제가 고쳐준 적도 몇 번 있기 때문에 내가 저희를 저렇게 보기도 하는구나, 정말 같이 성공하고 싶나 보구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전 또 다른 하나를 느꼈습니다. 뭔가 보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맞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프터 원남님입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크릿 100번 쓰기가 똑같습니다. 저는 이미 애프터를 이룬 듯이 행동할 거고 이 말을 계속 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제가 그때까지 성장하는 걸 떠나지 않고 다 같이 지켜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한옥 대표님께서 저에게 이런 강의를 준비해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준비했던 거고, 뒷부분부터는 제가 디지털 팀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아까 주제에서 보셨듯이 비트코인이 무엇인가? 혹시 비트코인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하실 수 있는 분? 저는 박선범 사장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지만 오늘 안 오셨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굳이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설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이렇게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뭐 마케팅적인 부분을 얘기하더라도 너 그래서 비트코인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저희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못 이어갈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꼭 알아야 하실 내용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세계 4대 투자은행이 파산을 하게 돼요. 이때 미국 정부는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돈을 막 찍어내요. 그러면서 이 은행을 살려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시스템 믿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돈을 무한정 찍어낸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지금 이 5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맞나?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 이제 비트코인의 창시자죠. 그 사람이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갔던 거는 이 신뢰, 내가 이 돈을 믿을 수 있다는 신뢰에서 나온 건데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해 신뢰는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해서 개인과 기업, 개인과 개인 간의 송금, 중앙은행이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수학적 공식으로 나온 게 비트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보현이에게 2만 원을 보내려면 저는 제 은행 어플을 켜야 되고 그래서 은행을 거쳐서 보현이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통 수수료가 많이 없어진 추세긴 한데 예전에는 개인 간의 송금에도 수수료가 있었죠. 그런 부분을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불편하다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내가 모두에게 투명한 느낌으로 제가 비트코인을 보현이한테 보내면 모두가 볼 수 있어요. 제 계좌를 안다는 가정하에. 근데 제가 은행으로 보현이한테 2만 원 보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일 중요한 단어인 탈중앙화. 나 중앙 없이 혼자 살아남을 거야.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리플은 어떤가요? 리플은 반대입니다. 친중앙화예요. 리플은 애초부터 너네 은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거 아니라고 보는데. 나는 내가 은행을 차라리 도와서 송금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어. 나는 그 역할을 내가 맡을게.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게 리플이에요. 그 리플은 다른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저희가 누군지 몰라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거 이메일 주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 뭐 비트코인에 에러 나면 그 사람한테 메일 보낼 거예요? 못 보내잖아요. 그 어떠한 AS나 그 CS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리플은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너무나 유명한 5명의 운영진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은행을 돌면서 나와 협업하자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다닙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RSUSD라는 것도 나왔죠. RLUSD라는 것도 나왔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코인의 가치는 쓰임새에 따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감히 조심스럽게 예상하자면 나중에는 리플이 비트코인을 역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400원 때부터 리플을 모았던 거고요.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드린 이유도 리플 모으잖아요. 저희 지금 뭐 코인 늘리기를 하든 아니면 직급 수당을 받든 혹은 트레이딩한 돈으로 리플을 사든 근데 리플을 왜 모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알고 모으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개인 간, 국가 간의 송금에 도움을 주는 게 비트코인보다는 리플이고 그렇다면 리플의 가치는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리플에 대한 준비인데요. 다음은 트레이딩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고심을 많이 했어요.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요게 저번 주에 저희 팀에 상빈 아이가 있어요. 상빈이가 근데 저희 팀은 다 너무 타 팀보다 훨씬 좋고 한데 타 팀이 이렇게 수익률에 대해서 빠바박
강조를 하는 게 우리 팀에 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했고 제가 이거 지금 6월 초부터 오늘까지 수익 낸 거예요. 16일간 낸 수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엄청 잘했냐? 아니거든요. 저 지금 누가 저한테 고야 뺏어가면 못해요. 이대로 수익 못 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이제 전주영 대표님과 최재인 대표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시스템 그대로 밟고 올라오면 저만큼 되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 좀 지루하시고 많이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단계가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팀에서 보인 수익을 볼 때도 중요시 보셔야 될 게 요거 보셔야 돼요. 몇 달러 벌었는지. 수익률이면 저 한 달에 2000%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몇 달러를 벌었고 어떤 달러 개념으로 수익을 냈는지가 중요해요. 퍼센트는 눈 가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 저희가 이게 지금 초창기에 돈을 벌었던 시드 5천만 원 가지고 트레이딩을 했던 기록이에요. 보면 너무 과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과감했고 많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때가 하나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는 이때 저희가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나요? 저희가 항상 보는 거 있잖아요. 추세 볼 때. 고야 도미넌스, 마켓 도미넌스 보잖아요. 마켓 도미넌스가 지금 시장에 돈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 거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5천만 원 가지고 트레이딩 할 때는 이 마켓 도미넌스가 4조억 달러였어요. 3조 5천억 달러, 4조억 달러였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올해가 코인이 어떤 상태죠? 반감기잖아요. 냉각기, 반감기죠. 그럼 그만큼 시장에서 자본이 절반 정도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한 시간에 2%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사실 너무나 예민한 움직임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 장대 보이시죠? 이거 2.04%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 자산이 많이 빠져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트레이딩이 힘들지라도 내년 혹은 내후년에 반감기가 회복이 되고 마켓 도미넌스의 자산이 4조억 달러 혹은 3조 한 5천억 달러가 넘어간다면 저희 시그널은 더 정확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포기하실 게 아니에요. 아까 김학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연습이에요. 진짜는 내년입니다. 저희가 이때 무겁게 길게 오래 들고 갈 수 있었던 것도 마켓 도미넌스가 빵빵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예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에 들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내년에 돈을 벌기 위한 큰 연습 단계다 라 생각을 하시고 정말 꾸준히 확실하게 저희 최재인 대표님, 전윤 대표님 만드신 그 시스템 그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저는 근데 이 얘기 들을 때도 좀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나야. 그럼 작가는 누구죠? 주인공은 작가가 말한 대로 가요. 작가가 글 썼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주인공이자 작가가 돼야 됩니다. 제가 제 길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결국에 시크릿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돼요. 그걸 만들어 보려고 지금부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이거 말한다고 되겠어? 안 될 수도 있죠. 언제 어떤 방면으로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요. 제가 엄마한테 했던 얘기처럼 아빠가 말했던 게 나로 인해 돌아올 거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저는 물 들어오기 전부터 노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 마음가짐으로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